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 나토 순방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다자외교 이 무대 대비를 하는 만큼 이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북핵 관련된 내용이나 세일즈 외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참석 배경에 어떤 의미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가 뭐 나토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전술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북핵 위기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원을 조금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단순히 또 안보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하나 네덜란드는 죄송합니다. ASLM이라고 세계 네.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 방문한 바 있는데 세계 각국이 그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지금 중동하고 동유럽 쪽에서 원전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폴란드, 체코가 지금 원전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폴란드, 체코 정상들 오기 때문에 양자회담 갖고 원전 수출에 관한 노력도 할 것 같고, 폴란드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무기 체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할 것이 많고, 이 자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다자회담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이죠. 처음 참석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번 이제 참석이 다자외교 윤 대통령의 데뷔전이 됩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한 10여 개 정도의 국가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주목이 되고요, 소장님.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성사될까 궁금했는데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가 봐요. 그게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공개하면 사실 효과가 그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한일 간에 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타협이 있다 그러면 아마 양자회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외교 무대 처음이에요. 특히나 이제 순방을 나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나토 플러스 A4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미국의 동맹 체제, 전 세계 관리 체계에 네.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에게 더 많은 안보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역할을 아마 요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고 그만큼 이제 역할도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양자회담을 이제 겸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보보다도 경제적인 뭔가 이득을 네. 좀 가져오길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갔다 오면서 어떤 소득이 있느냐 평가를 할 때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를 아마 주목해서 바라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을 두고 굉장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대 난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인데, 지금 외교부에서 민관 합동기구를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서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최대 난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일 이게 외교 쪽 어쨌든 수상인 거죠. 수상과 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프로사이드라고 해서 간이 회담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은 비행기로 2시간이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가까운 나라인데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야 되는 얼마나 우리 그 한일 관계가 거리가 지금 먼가를 네.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그 장면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그 외교 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한일 관계를 풀지 못하면 지금 나토에 가서 그 이도훈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진영대 약간 그 사회민주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결 양상 아닙니까? 동북아로 그걸 무대를 옮겨오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어떤 그 대척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서 아주 뭐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이 참석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이 삼국 정상이 만나는 어떤 새로운 그림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토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 이 기구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 이것을 이 다운탑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스타일로 보면 탑다운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나토 이 정상회의 참여는 여러 가지 이 다자 외교의 대비 무대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외교 방향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자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련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문화 콘텐츠 관련한 뭐 기업을 이제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관련 지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가 참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만큼이나 그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행보에 네. 많은 주목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같이 참석하실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계시는 만큼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기업 자체가 뭔가 기획 전시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관련된 본인의 이제 문화 예술적 소양 이런 부분들을 이번 세션에서 많이 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히 좀 그 유럽 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던 이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엔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오신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조우가 이루어질지 이런 아하. 부분도 굉장히 또 주목되는. 저번에 만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만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군요. 나토 얘기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네. 아까 그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그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나토는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토 그 대표부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핵을 공유하고 있고 한미 간에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이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만 확장 억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갈지, 예를 들면은 당장 그 핵 공유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국의 그 전략 핵 전력이 한반도에 뭐 상시 또는 정기 배치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아마 이번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당장 나토에 간다고 하니 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도전국, 패권국에 대한 도전국이죠. 중국에서 벌써 비판이 나오고, 또 비판에 대해서 이 미국의 국무부가 그 한국의 참가에 대해서 뭐 거부할 그런 권한이 중국에는 없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기싸움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토에서 어떻게 외교전을 펼칠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에 나서지만 이 내치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의 인선 논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수까지 연대해 주신 건데 어떤?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관행이다, 경찰 측에서는 관행이다, 아니다, 저거는 뭐 국기문란이다, 또 일각에선 배달 사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선 경찰 내에서는 총경급 이상들이 뭔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 정권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 21일까지 사실상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이 경찰이 만든 초안을 갖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나온 거를 다시 이제 거의 이제 준초안 이제 거의 완성본이죠. 네. 이거를 경찰한테 내보내고 경찰이 그거를 이제 공표를 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곧바로 이어서 이제 한 2시간 만인가요? 이것이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경찰만이 스스로가 이걸 안을 짜고 발표를 하고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모두 다 경찰의 책임으로 모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최근에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네. 설치하는 그런 문제와 연동이 돼 있어서 네. 경찰을 흔드는 그런 부분들 아니냐. 이게 이제 경찰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고 그렇죠. 네. 민주당에선 그런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위 경찰을 인사한다면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다 검증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런 과정이 다 왜 빠져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까지 가능합니다. 더욱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경찰을 지적을 하면은 저는 최종적인 모든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송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주 52시간 노동에 예. 관련된 그 부분도 고용노동부가 사실 먼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보고 받았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정책인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고 발표가 됐다? 이거를 국민들 특히나 노동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선이 국정에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걸 정리할 이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사안 관련해서 일단 경찰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내부 분위기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김창룡 경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후임자 인선의 작업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차장님, 근데 그 후임자 인선의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네요. 후임자 누군지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아니 이게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 경찰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치안 정감 그 인선을 예. 지금 후보자를 그 먼저 인선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치안 총감이 예, 되겠죠. 치안 총감이 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찰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최종 이 결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경찰의 그 이제 그 치안감 인사 혼선을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이 여러 개가 이제 바뀌면서 나타나는 이 혼선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과 일반 그 경찰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이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 좀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 관행적으로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묘한 그 치안감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조지아로 이렇게 그 출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장관이 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간에 원활한 소통이 없이 이제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초안이 이 최종안으로 둔갑해서 실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이런 논란이 오비일학처럼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어떤 이 행안부의 어떤 관리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시점에 이런 이제 인사 이 실수 또는 인사 그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통령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저는 이제 도어 스태핑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국기문란 이렇게 딱 한마디 규정을 하시면
경찰은 일단 국기문란 범위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도어 스태핑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 발언이 미칠 파장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면은 뭐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가 뭐 모레 관련해서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사정기관들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정원 뭐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국기문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국정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원훈도 전 정권에서 세웠던 원훈도 교체하고 또 1급 자리들 높은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다 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것이 사정기관 뭐 검찰, 국세청, 경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정기관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그 권력기관들이 많이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도 굉장히 뒤숭숭하지만요. 국정원 내부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1급 보직국장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그 밑에 단장들이 지금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위급들도 지금 인사 태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훈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초대 원훈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것이 이제 61년도에 국정원의 이제 전신이죠. 중앙정보부가 61년도에 창립됐을 때 초기 원훈이었는데요. 그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위기가 뒤숭숭해 보일 만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인사가 당연히 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국정원 인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렇지만 지금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왜 모든 인사에마다 다 이런 식으로 잡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권 교체의 어떤 어숭숭 뭐 뒤숭숭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그냥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권의 강력한 그립잡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변화의 방향들이 옳은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부 이제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따뜻한 밥 먹었던 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제 그 검찰 경찰도 가야 되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경찰은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아주 이런 문제는 없는데 국정원은 정책의 방향,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안보 위해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북한인데 네. 지금 국정원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이 과연 그러한 인식을 갖고 했는 건지 그 대북 그 정보에 집중해서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네. 분석해 왔는지 우리 국가 안보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국정원 직원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자. 북한의 위해 요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자는 차원에서 원훈도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 정보기관을 만들 때의 원으로 돌아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도 검수안박법에 따른 변화가 있고 경찰도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많은 그 권한이 왔는데 그 권한을 지금 제대로 그 이행하고 네.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할 만한 그런 체제를 갖췄느냐 아니면 그 조직을 지금 뭐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임기 초에 어느 정도 조금 논란이 되더라도 그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패널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또 기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차장께 네. 요 사안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하신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로 상징이 됩니다만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공직에 대한 인사권자를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 인사를 해보라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 정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이 중앙부처까지 네. 이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해왔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댄다라면 아마 국민들이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저 기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라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라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찰, 국정원 그리고 어떤 인사 시스템의 이 그 교체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새로운 일을 잘하기 위한 교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교체에 대한 결과가 과연 국정의 어떤 성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 공직사회는 뒤숭숭해집니다. 이게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이나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쇄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 부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 권력기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깔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증폭시키느냐. 그러니까 조용하게 뭐 쇄신을 할 수 있고 인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훈까지 바꿔가면서 뭐 이런 무리하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립을 확실히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나토 참석부터 사정기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까지 분석해봤습니다.